제가 살아가는 나의 도시, 대전을 소개할 수 있어 참 설레네요. 1905년 열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근대의 문을 열었던 도시. 길게 뻗은 철길을 따라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대전의 옛 도심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와, 대전역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20살 때 2007년이었죠. 그때 처음 대전역에 왔는데 그때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 보이는 익숙한 건물도 그렇고 오래된 역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참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역 주변에 마을 이야기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제게 어쩌면 익숙한 도시지만 제가 모르는 또 빛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한번 오늘 걸어볼까 합니다.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전역 주변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동네 원동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철공소들이 등을 맞대고 도시의 산업화를 떠받쳤던 거리. 쉴 틈 없이 기계를 돌리고 쇠를 깎던 호시절은 옛 이야기가 됐지만 여전히 환한 불빛 아래 성실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이게 입구부터 뭔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쇳소리, 망치소리, 그리고 막 진득한 그 기름 냄새도 막 나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뭔가 또 어르신이 만들고 있네요. 궁금한데요. 버려진 고철도 철공소 거리에선 멋진 로봇으로 변신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에 오래 살아왔지만 거리를 돌아보니까 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 오래된 정치가 많이 느껴지네요. 여기가 어떤 곳이죠? 네, 이 원동 지역은 대전의 원도심 지역으로 대전역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망치질과 그리고 지금은 많이 고령화가 되셨지만 그 당시 사장님들이 젊은 청년 나이 때는 굉장히 여기서 열정과 꿈을 쏟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는 한 60개, 70개의 철공소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8개의 철공소에 남아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동의 첫 행정도시다 보니까 우리 첫 동사무소 건물도 있고 그리고 첫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곳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만 와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쇠와 예술의 만남, 꽤 근사하죠? 철공소에서 쓰던 손때 묻은 부품들은 골목의 지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상 위에 더해진 예술은 변해가는 운동에 오늘을 보여줍니다. 예, 이 건물은 그 당시 철공소 중에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서 유명한 이제 빵집이 들어왔는데요. 지붕 형태가 또 그 당시 예쁜 박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조차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게 또 자연광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 건물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은 굉장한 매력적인 곳이 된 거죠. 1959년생으로 한갑을 훌쩍 넘긴 건물이 제대로 회춘했네요. 허물지 않고 매력을 살렸더니 사람들 줄 서는 명소가 됐답니다. 1980년대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의 쇠락과 함께 늙어간 철공소 거리. 2017년부터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고 올해엔 젊은 감성의 상가가 하나 둘 들어오면서 회색빛 골목이 오색 찬란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간 속 사이사이에 그래도 뭔가 새로운 공간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이곳에 청년들 9명이 둥지를 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상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저희가 어떤 특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창작이나 어떤 가치를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들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이제 찾아다니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풍경. 철공서 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걸려있던 자리엔 누군가 오래도록 아껴 입던 옷들이 걸렸는데요. 낡았지만 버릴 수 없는 것들, 버렸지만 다시 쓰임을 찾은 것들이 모여 이 골목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이 낯설지만 설레는 모험에 지은 씨도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지하수 개발하는 철공소 거리 중 또 하나였는데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어둡고 깜깜하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청년들이 다 같이 DIT라고 Do It Togeth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벽을 도장을 하고 또 여기에 날 것을 또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배관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의 것을 최대한 보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막 생기니까 아저씨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엄청 궁금해하시면서 이것저것 여쭤봐 주셨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패션쇼가 열린 것처럼 진짜 마음에 드는 옷들을 다 입어보시고 서로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낡은 건물을 살리고 지워진 시간을 덧칠하며 창업으로 여기에 동지를 튼 청년들입니다. 그때도 동구동락에 참여했었죠. 이번 동구동에 체험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여기는 문화예술 쪽도 많이 어차피 공연장을 운영하니까 그런 쪽 하고 우리도 활성화나 이런 것을 최대한 가져와서 철공서 거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곽길영 대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골목 활성화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원동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11월 1일 날 지역 축제를 열었는데요. 지역 축제 열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주십니다. 그 중에 먹거리부터 이제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여인숙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떡볶이도 판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축제를 열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들, 그 당시 망치질했던 그 부적부적한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불이 오랫동안 켜져 있고 자기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모든 모습들이 불을 점점 켜니까 이 골목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이 지역만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서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움이 와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그것을 방문하신 분들이 경험하고 충분히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변했지만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꿈이 유구히 흐르는 동네. 차디찬 쇠를 만지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청춘을 지나온 사람들과 지금은 장인이 된 그들 곁에서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청춘들을 생각해 봅니다.
멈춘 줄 알았던 원동의 시간이 다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행의 첫 시작을 이 원동 거리에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특히 기계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형상들이 제 눈에 되게 와닿았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이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저한테 줬고, 그것이 마치 시각적으로는 무지개를 본 듯한 그런 신기루처럼 보였어요. 마치 기찻길에서 나는 그런 레일 소리가 인간의 심장 소리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 마을에서 뭔가 생산되는 기계음 소리도 그와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준비하는 이야기야 그런 소리들, 이런 게 모두 다 뭔가를 새로운 걸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대전 온도심의 중심지 중앙로를 따라 조금 더 걸어봅니다.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더니 배가 꽤 출출해졌는데요. 이 동네가 맛있는 식당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콩나물밥. 와,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평소엔 밥상 한 켠을 지키던 반찬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 쌀 위에 콩나물을 아낌없이 올리면 준비는 끝. 하지만 과정이 간단하다고 얕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콩나물로 식당을 꾸려간다는 건 그만큼 깊은 내공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콩나물밥은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쉬워 보여도 이게 되게 예민해요. 물이 조금만 많으면 콩나물밥이 또 시커멓게 되고 질고, 또 너무 안 되면 또 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불하고 물 조정 이런 거 잘해야, 그래야지 콩나물밥이 구수하니 맛있게 돼요. 사장님의 자부심으로 완성된 콩나물밥입니다. 자, 콩나물밥 나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와, 이게 콩나물밥이군요. 와, 멀리서 들고 오는 그 시간에 이미 냄새로 지금 고소한 향이 제 코로 예. 막 들어왔어요. 콩나물밥은 향기예요. 이 향이 집에서 날 수 없는 향기인데, 콩나물이 어쩌면 대중적이고 집에서 좀 흔한 또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또 대전이 또 유명한 음식이 많은데 뭐 굳이 이렇게 콩나물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원래 콩나물밥이 또 우리 충청남도의 향토음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옛날의 맛을 기억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밥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족한 식량을 늘려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밥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정말 가마솥에다가 쌀이 부르르 끓어 넣으면 콩나물 한 주먹 탁 집어넣고 해가지고 간장에도 비벼 먹고 김치 쫑쫑 썰어서도 비벼 먹고, 저희는 많이 먹고 컸어요. 어릴 적에. 저희는 6.25 바로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쌀도 별로 없고 그럴 때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콩나물이 그래서 지금도 콩나물을 딱 보면 늘 이렇게 싫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그 콩나물 요리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콩나물 씻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소박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대전의 맛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콩나물 밥으로도 충분하지만 곁들여 먹으면 더 환상적인 짝꿍도 있습니다. 요 간장을 네. 이 저희 콩나물밥에
2스푼 정도 넣으면 거의 간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숟갈로 안 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야 젓가락으로. 돼요. 그래서 밥알이 응겨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짜장면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섞는데 이게 네.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날 거예요. 네, 예. 섞으면서 음. 기분 좋게 솔솔 나네요. 예. 일단 향이 너무 좋아서 예, 예. 먹기도 전에 드셔봐요. 너무 예. 기분을 좋게 하네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그 맛. 간이 맞죠? 콩나물도 콩나물인데 예. 양념이 양념이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콩나물과 와. 섞여서 네, 짜지도 않고 정말 입맛 없이 음. 한 끼 먹으면 식욕이 돋아요. 네, 입맛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다 육회 한번 얹어서 드셔봐 이제. 육회를요? 거기다. 아, 그러면 여기다 얹으면 육회 맛이 다 살아나요. 섞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한번 드시면 육회 달달한 맛이 어울릴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 기가 막힌 맛조합입니다. 그죠? 막 섞는 것보다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네, 맛있게 이게 드셨어요. 고소하면서 육회가 들어오는 그 담백한 맛. 네, 쫄깃쫄깃하면서 네. 예. 아, 고기가 되게 고소해요. 제가 이제 콩나물밥을 이 동네 와서 한 지가 2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손님들이 이렇게 뭐 여쭤봐요. 무슨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나는 비결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하루에 2끼, 3끼는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지만 정말 정성껏 누가 오셔서 드셔도 아, 나 오늘 손해보지 않아서 오늘 이 음식 이 정도의 가성비에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그 순간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느낀다면 그게 그 값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단출한 메뉴지만 오랫동안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 끼의 진심을 담아온 집. 만든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밥상에 마음까지 채워본 시간. 저도 잘 먹고 갑니다. 온도심의 가장 높은 지붕, 대전의 대표적인 산동네 대동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야 다다를 수 있는 하늘마을은 벽화 갤러리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입구부터 이쁜 그림들이 또 벽에 이렇게 놓여 있네요. 덩굴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기 날개가 있네. 한번 서볼까요? 자, 날아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로 단장한 벽화 덕에 한결 환해진 골목길. 벽화를 따라 걷다 보니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도 떠오릅니다. 담장 너머로 뛰노는 친구들 웃음과 저녁 먹으라던 엄마의 목소리까지 금방이라도 다시 들릴 듯합니다. 이 정겨운 길을 대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통장님과 걸어봅니다. 저희 마을은 네.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집들이 많은 집이에요. 음. 그리고 골목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동네고 이 동네가 옛날부터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았다 해서 피난촌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집이 연약했어요.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판자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대대로 그렇게 같이 살아오고 그랬던 마을이에요. 그게 소박하고 정이 많은 동네. 여기 있는 그림이 그러면 이 마을의 이야기가 그럼 담겨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저희 마을의 스토리예요. 여기가 저희 마을이 지금 도로가 지금 많이 넓혀져 있잖아요. 네. 그전에는 자전거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었어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그전에는 흙이 질퍽질퍽한 흙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장화가 없으면은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었어요. 물 사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그전에 시간물을 줬었어요.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을 주겠다면 그때까지 주민들이 다 기다려서 수돗물을 받아야 할 때 이게 저 어릴 때도 제가 우리 집에 다 잡을 때 모여가지고 다 혼자 그냥 물을 다 그릇그릇 받아놓고 그렇게 할 그런 시기에 있던 분들을 다 스토리로 이렇게
그림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그 시절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작은 집들은 이제 알록달록한 벽하우스를 잇고 추억이 된 옛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려줍니다. 힘든 시절 묵묵히 견뎌내고 이제는 훤칠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마을에는 조금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여기 바위가 있네요, 여기. 네. 이게 대동하면 유명한 바위예요. 이게 연해바위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 와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연해바위냐면 예전에 6.25 때 판자촌으로 해가지고 어른들하고 막 3대, 4대가 같이 살았던 그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젊은 그 부부들이 애원을 나눌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연해바위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밑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아이 저기 연해바위에 누구 가면 사랑하고 있대. 우리도 가서 구경하자 하고 막 올라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던 데가 추억에 담긴 이 장소가 연해바위예요. 아주 신성한 곳이네. 그렇죠. 그렇지만 좀 눈물겨운 바위. 가난했던 시절 눈물과 애환이 새겨진 바위.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추억 속 풍경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추억만으로는 마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어 붙였답니다. 너무 낙후돼가지고 그 아이들도 이 동네에서 사는 걸 별로 싫어하고 그게 젊은 친구들은 이 동네에서 안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을에 정착을 했으니까 어차피 여긴 내 고향이고 하니까 어떻게든 고향에 한번 이바지를 해보자 해서 처음 제가 마을에 뛰어드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개설을 해서 그 마을 조합원들끼리 동네를 청소를 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유 쓰레기는 어르신 이렇게 버려주세요. 아유 저희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점점점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얘기하면은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하고 다니면 아유 니네가 뭐를 한다고 저기를 해. 그리고 개선이 안 됐었어요. 근데 처음 차차차차 자꾸 설득하고 저희가 또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어르신들을 자꾸 설득을 해나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니네가 이렇게 애를 써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유 마을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없구나.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하다 보면 뭐고 다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멋지십니다. 골목에는 맛있는 기적도 일어났는데요. 번듯하게 지어진 마을 협동조합 건물에 주민들이 주인장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의 공동부엌에서는 동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팔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답니다. 동네 어머님이 뚝딱 만들어준 매콤달콤한 떡볶이 한 접시에 저는 잠깐 추억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 떡볶이 진짜 엄마가 해주는 그 떡볶이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파시는 것도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협동조합에서 음. 이 동네가 먹거리가 없어요. 네.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공간을 분식 공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희 그냥 조합원들끼리 저희가 지금 여기서 3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도 그냥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노시다가 그냥 뭐 하나 해줘 그렇게 하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냥 아우 맛있다 그렇게 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서 이런 사랑방. 개발에 비켜나고 세월에 떠밀린 오래된 동네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집, 우리 동네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있어 가능했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뜻을 모아서 마을을 이렇게 꾸미고 정비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보기 좋고 이런 경험들이 또 어쩌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경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저의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 마을 어르신들 변해가는 모습,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 이런 변함이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뿌듯하고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뿌듯해하게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나아, 더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 앞장서서 할 거예요. 재밌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있는 동네 대동. 이제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봅니다. 와, 여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멋있네요. 멋있어. 야, 대전 시내가 싹 보이네. 발 아래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이 이곳에선 한 장의 사진처럼 고요합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은 대동이 오랫동안 품어온 따뜻한 위로, 마음까지 붉게 물들어갑니다. 석양도 멋있고 이렇게 뒤돌아서면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풍차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눈으로만 담기엔 아쉬운 순간, 저녁 노을의 온기를 담고 싶어 팔레트를 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빛과 색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붉게 부서지는 일몰의 햇살, 사물에 깃드는 빛과 그림자, 그 모든 움직임을 그림 위에 펼쳐봅니다.
오늘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여기 대동하늘공원에 와 있는데요. 앞에 놓여진 도심과 아까 봤던 풍차의 모습들을 제가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회전하다라는 뜻인데 풍차가 회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마치 뭔가 생산해내고 사회 변화를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풍차를 크게 그리고 도심을 작게 그려서 이 대전과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풍차를 크게 그려봤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고양이, 그리고 작은 생명들, 바위들, 산들, 맑은 공기들 다양하게 느꼈고, 가을 날씨에 이렇게 따뜻한 여운을 담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림 속 풍차처럼 대동의 시간도 언제나 따뜻한 바람과 함께 흘러가길 바랍니다. 원도심의 또 다른 동네, 대흥동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은행동과는 달리 좀 조용하네요. 여기는 예전에 선배 작가들과 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던 곳인데요. 이 골목길을 걸으니까 예전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대전 원도심의 또 다른 자랑이랍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그윽하게 흐르는 곳, 화방거리입니다. 붓 직접 생산, 전통 우리붓 4대째 제작. 이 시간만 계산해도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직접 붓을 만드는 필방이랍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저도 미처 몰랐던 곳인데요. 수제붓이라니 쓰임새를 넘어 하나의 작품입니다. 와, 이런 큰 붓이 있구나. 이거 꼭 말꼬리처럼 생겼네요. 이거 큰 퍼포먼스 할 때 쓰는 붓이구나. 붓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와, 여기 붓들이 참 많은데 이거 직접 만드시는 붓이에요? 예, 제가 한 50몇 년 만들었고, 이제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제 만들어 오는 집안이라서 100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100년을요? 예, 와, 정말 오래됐네요. 예, 예. 잘 만들어진 붓은 4가지 성질을 갖춰야 한다는데요. 붓끝이 뾰족하고 가지런하며 털의 모둠이 원형을 이루면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는 상태. 장인의 50년 세월은 그런 좋은 붓을 만들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동양화를 했는데 그때 이런 붓으로 혼나가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붓의 정수는 붓촉의 털. 탄력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려면 가늘고 굵은 털을 적절히 썩는 예리한 눈과 손의 촉감이 필요하다는데요. 오직 장인의 땀과 세월로만 가능한 내공입니다. 이 털이 하나로 쭉 크는 게 아니고 가늘고 중간 두껍고 그 다음에 또 가늘고 막 이 보시다시피 이 털 키가 또 다 달라요. 이걸 갖다가 정모를 해서 같게끔 정모를 해서 이 털 힘과 균형의 배합을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이 붓을 믹서를 해가지고 붓을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래왔듯 장대근 장인도
질 좋은 터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절기에 채취한 털이 가장 우수한 털이에요. 추우면은 털 끝이 잘 펴져요. 이게 힘이 강해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그 털을 채취하면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붓 만들기가 참 좋은 털로 되는 거예요. 지루하리만큼 과정을 반복 또 반복하며 완성을 향해 가는 장대근 장인.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털이 비로소 좋은 붓이 되는 것처럼 평생토록 한 길을 고집스레 걸어온 장인의 인생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붓을 오랜 기간 붓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사람으로 말 같으면 첫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첫 아기가 베넷머리라고들 해요. 그 베넷머리로 과연 내가 붓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연구를 해서 특허를 냈어요. 베넷머리 붓으로. 저 일반 붓처럼 뭐 그냥 아주 예리하게 붓을 글씨를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워도 웬만한 글씨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배낭머리는 이게 잘라서 다 부모님들이 보관하시잖아요. 싸서 이렇게 이렇게 또 붓으로 좋은 의미로 또 붓을 또 만들어서 공부 잘하라고. 되게 기발한데요, 진짜. 옛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더해갔던 세월. 그런 장인의 손에서 완성된 붓 한 자루. 한 올 한 올 쌓아온 50년 장인의 시간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이 됐습니다. 이 붓 한 자루를 만드는 데는 모든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가야만이 이게 붓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설렁설렁 만들어서 그냥 돈 오고 바꾸려고 하면은 이 붓은요 이미 버린 붓이에요. 지금 중국이나 이쪽에서 값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인들을 좀 힘들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통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놓아버린다면은 나 자신에도 참 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는 일은 외로운 싸움이죠. 하지만 옛것의 가치를 아는 장인은 오늘도 붓과 마주합니다. 그 흔들림 없는 고집이 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변을 이웃하고 있다고 해서 변동이라고 불리던 오래된 동네를 찾았습니다. 1980년대 지어진 주택단지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화려한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운 풍경이 이곳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집주인인가? 인상도 푸근하시고 이름이 수부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림 속에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가 이렇게 반길 줄 알았더니 또 여성분이 또 이렇게 반겨주시네. 네, 똑 닮은 막내딸 제가 다섯째입니다. 저분의 그럼 따님이시구나. 네. 여기가 어떤 집인가요, 그러면? 그림에 계신 수부 씨의 집이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네. 여기를 찻집으로 개조를 해서 제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살던 곳인데 이제 찻집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집 가기 전까지 여기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 전까지 여기 사셨죠. 홀로 빈집을 지키던 어머니를 위해 4명의 자매가 똘똘 뭉쳐 만든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들어오는 순간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나이든 옛집을 거의 그대로 남겨둔 내부는 7 식구가 복닥거리고 살았던 그 시절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또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이야기가 또 있나요? 사람들이 참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잘 보면 하나도 안 고쳤잖아요. 그 옛날 기억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네 집 같다. 우리 뭐 외삼촌네 집 이랬다. 80년대 지어서 이렇게 안 돼 있는 집은 없거든요. 이게 향수를 되게 많이 불러일으켰고 예전에 이렇게 소나무를 해가지고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콩기름으로 닦았거든요.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기름으로 닦았더니. 여기가 원래 거실이었고 여기는 엄마 아빠가 계셨던 안방이거든요. 그래서 남향이어가지고 빛이 참 잘 드는데 화분들도 그래서 되게 잘 자라고 여기는 저희 오빠 방이었는데 그릇 때문에 손님들이 이 방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저희 오빠가 중증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질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려요. 저 방을 보면 이 공간에서 오래 살았고 이게 찻집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 농축되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파란색 문이잖아요. 블루가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듣고 미래는 행복하게 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 자매들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었던 이 집의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네 분들이 망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크게 달아야 된다, 공중에 달아야 된다 하도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궁하면 통한다고 그 붓을 들게 됐는데 제가 화가도 아니고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린 게 한 고등학교 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LP판 사이에 아버지가 그 치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영정사진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상태였으니까 옷을 저 고등학교 때 추리닝 그걸 입으셨고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든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막 그리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눈물이 왈칵 났어. 아버지가 나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잘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게. 이런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서 이러고 왈칵 울었어요. 아버지가 지켜봐서일까요? 부모님이 함께 쓸고 닦던 그때처럼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수부시댁은 그래서 더 친근하고 아늑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 함께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수부시네. 반들반들 세월의 윤기로 다시 태어난 집은 3년 전 홍차 가게로 개조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명소가 됐답니다. 와, 이렇게 푸짐하게 디저트를 이렇게 또 대접받기는 제 인생이 처음인데 마치 디저트로 막 성을 쌓아놓은 듯한 너무 아름다운 궁전을 본 것 같아요.
장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애프터눈티를 만들어서 정말 극진하게 몇 명이 오시더라도 극진하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더 올리고 하나를 더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저트 코스가 아니라 식사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콘을 먼저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스콘을 먼저.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게 빵 같은 부분 있죠. 우리 좀 과자스럽거든요. 그래서 스콘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세요. 버터 스콘이라서 뭐 이것저것 넣지를 않았잖아요. 식사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를 넣으면 정말 너무 잘 맞아요. 이건 무슨 차인가요? 이름은 그린 팰리스인데 녹차예요. 녹차에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 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뒤 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뒤까지 마시고 난 뒤까지 되게 진하게 남죠. 쓴맛은 없고. 오, 되게 괜찮죠? 뭐 녹차에서 과일 향이 나고 네, 맛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계절에 과일이 바뀌고 재료가 바뀔 때마다 차가 바뀌거든요. 그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디저트. 이 속에 담긴 건 단순히 맛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한 자매들의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 동네에서 좀 밝은 느낌으로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어떠세요? 불이 켜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마음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밤에 불을 못 끄고 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추나무까지 해가지고 다 감아버렸거든요. 난 거기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웃음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는 여기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안 그랬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아픔이 연결되면 보석이 된다고 슬프지만 또 다른 또 좋은 결과물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간은 내가 아주 초보적이고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의 공간에서 아버지의 딸이라는 그리고 아주 멀리에서 오실 테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 이런 아주 작은 생각이었는데 그거 대비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나중에는 평양 사람 명자씨를 해도 되고 모두에게 부모님 있고 모두에게 집이 있었을 테니까 누구든지 찾아가서 맛있게 차 한 잔 정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머지않아 허물어질지라도 수부 시내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겠죠. 저희는 배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건물에 대한 배웅, 여기서 떠나가신 오빠에 대한 배웅,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웅, 그리고 내 어린 시절과 이제 나이 들어간 나에 대한 배웅,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배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더 있고 싶은 마음은 강하게 남아있기는 하죠. 슬픔이 꼭 슬픔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슬픔의 예방접종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한 공간. 하지만 그것은 슬픈 송별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배웅이란 걸 기억해 봅니다. 떠나는 이는 기억으로 남고 남은 이들은 그 기억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겠죠. 그 따뜻한 안부를 그림에 담아봅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품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꿈이라는 건 어떤 마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설레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 있죠. 가족을 품에 안고 계속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요. 가끔 꿈을 꾸면 늘 오랫동안 머물던 그 집이 꿈에 나타나요. 아마도 이 수부 씨도 위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요? 이 집, 이 마을, 대전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어떤 품,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꿈들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그런 따뜻한 품을 안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저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철길을 따라 흐른 100년의 기억을 걸었습니다. 남아주기를. 낡은 골목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청춘을, 오래된 것을 지우는 대신 가꾸고 닦아 오늘을 밝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풍경에서 새로움을 만난 시간. 어쩌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